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정말 심각을 넘어서서 이미 위기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 사연자께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때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애초에 좀 빨리 끊어버리지 그러냐라고 하는 이제 그 아쉬움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 한번 보실까요? 동화 아니야. 진짜야. 피해 여성이 황급히 골목 안으로 몸을 피하는 순간 이 남성은 트럭을 몰아 골목길로 돌진합니다. 진짜 미쳤어. 실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다가 끔찍한 폭행을 당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허벅지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맞았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친구들과 인터넷 방송에 나와 폭행을 자랑처럼 떠들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뭐라 그래가지고 지금 어때요? 그 일상이에요, 일상. 저 방송하게 내비둔다고 말이에요. 뭘. 라이브로 하니까 막을 방법은. 거꾸로 피해자인 김 씨는 가해자를 피해 이사까지 했고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계속 저를 따라다닐 것 같다. 이 사람이 제 뒤에 항상 있을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이 있죠. 피해자 중에 42%가 아예 신고조차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한 19,00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왔는데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계속 피해를 당하고 있다 그렇겠죠, 이런 아무래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연아 씨는 혹시 신고를 당시에 하셨습니까? 아니요. 당시에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냥 연인 간의 다툼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뭐 연아 씨는 잘못이 없어요. 본인이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보복이 두려워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당사자에 대한 보복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 부모 또 가족 지인들을 전부 알고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부모나 가족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정말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 훨씬 큰 거죠.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은 아니, 저렇게 욕을 듣고 또 폭력을 당하고 살면서 그걸 왜 피해라고 인식을 못하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어떤 가스라이팅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죄책감을 가지면서 거기에 순응해 나가는 이런 심리 상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보호하고 관찰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순식간에 당하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대본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맞아요. 이거 대사네요. 명장면이죠. 네, 가겠습니다. 네. 영지야, 밥 먹을래? 나랑 뽀뽀할래? 차 세워 빨리. 밥 먹을래? 나랑 잘래? 계속 이러면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 밥 먹을래?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이 장면 너무 유명한 장면이죠. 그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네. 이거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멋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감명 이게 있다고. 네. 좀 문제가 있네요 대사가. 그럼요. 네. 이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위협입니다. 사랑하면 저럴 수 있어라는 것으로 사실 많은 것들이 좀 치부되었지 않았는가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그런데 결국 이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조종하고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그냥 지배네요, 지배. 그렇죠. 그냥 지배를 지배하는 하는 겁니다. 거예요. 그 지배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한 사람의 삶과 영혼을 파괴하는지는
당사자간들의 문제라고 이제 치부해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에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폭력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얘기들 들으시죠? 워낙 끔찍한. 뉴스에서 네. 본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제 결국 데이트 폭력으로 사망한 25살 황예진 씨입니다. 이 황예진 씨의 어머니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렇지 네가 불쌍해서. 불쌍한 우리 예진이. 아휴, 어떻게 25살만 살다. 우리 딸 너무 불쌍해서 엄마가 살 수가 없어. 제정신이 아닌. 저거를 어떻게 보셔. 연인 관계였다라는 거는 더 가중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지, 연인 관계였다라는 게 더 사건이 축소가 되고 형벌을 낮춰줘야 된다는 건,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사회나 개념이나 이런 통상적인 게, 판례적인 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보고 싶고 그립고 아이랑 나눴던 일들, 이런 게 너무너무 자꾸 생각이 나서 아이를 보고 싶은 게 너무 힘든 게 지금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그런 일이 뉴스에 안 나오고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화가 나시죠? 사람을 일방적으로 폭행을 해서 사람이 사망까지 이르렀는데 어떻게 그게 뭐를 어떤 이유를 대도 저는 합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저 7년이라는 세월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랑 사귀었던 걸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는 게 범행 동기라고 하는데 둘이 근데 애인 사이가 맞았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근데 폭행의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너와의 관계에서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것도 너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지 마라, 이런 인식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굉장히 심한 분노의 표출을 하게 되죠. 데이트 폭력으로 이렇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따지는 것이 법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이 둘 당사자 간에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다라고 하는 변명을 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밝힐 것이냐, 법정에서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사회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사건 조사서를 한번 보죠. 이 사건은 좀 다른 사건입니다. 여성의 얼굴과 배를 심하게 폭행을 해서 이 피해자는 내장이 다 파열이 되고요. 또 뇌출혈까지 발생을 했는데 가해자는 또 10시간 방치를 합니다. 근데 결국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을 합니다. 재판 결과 징역 5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오랫동안 때려왔지만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죽을 줄 몰랐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이번에도 죽을 줄을 몰랐다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처음부터 살인할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말보다 더 심한 말 같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결국 뭐냐면 당사자들 간의 문제지 않냐. 분명히 스스로 중단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거 보면 본인 책임도 있지 라고 하는 우리 기존에 갖고 있었던 아주 이런 잘못된 관념이 결국 사회적 범죄로 이어지는 순간까지 방치되어 오지 않았는가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사연 주신 연하님은 안전 이별을 하셨습니까?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져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자기를 100일만 더 만나달라는 거예요. 100일 동안 자기가 바뀌겠다. 100일 뒤에도 안 바뀌면 자기 깔끔하게 헤어져 주겠다. 그래 100일만 더 만나보자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만났었고 100일을 한 2주 앞뒀을 때쯤에 저한테 뭐 혼인신고서를 자기 거를 쓰고 나머지를 써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당장 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하고 다시 나한테 연락하면 경찰 신고할 거니까 절대 연락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 뒤부터는 이제 좀 그나마 안전하게 이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추측해 본 건데 100일이라는 시간을 제한을 했을 때 가해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거봐. 더 내가 만나자면 뭐 50일이든 100일이든 허락하는 거야. 그거는 전형적으로 가해자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범행 수법이라고 봐야 됩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연하 씨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이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일수록 친절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배려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해자들은 배려가 아니고 나한테 복종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왜곡돼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결과가 빚어진다. 이런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연하 씨는 힘든 과정을 이제 잘 겪어내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방송으로 이렇게 드러내서 유사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용기 또 감사를 드립니다.